동아시아 대표 요괴들은 뭐가 있을까? 한국의 대표 요괴 두억신이. 두억신이는 한국 전통 민속과 구비 문학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요괴 중 하나로, 특히 그 외형과 정체성 때문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공포의 존재야. 두억신이는 일반적인 요괴처럼 온몸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커다란 얼굴만 떠다니는 괴이한 형상으로 등장해. 이는 단순한 외형의 특이함을 넘어서 인간 내면의 심리적 불안을 상징하는 요소로 여겨지기도 해. 이름과 의미. 두억신이라는 이름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 두머리, 억생각하다, 기억하다. 신이 귀신 또는 정령을 의미. 이 이름은 곧 머리로 기억되는 귀신 또는 얼굴만 남은 정령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실제 외형과도 잘 맞아떨어져. 외형과 특성. 몸은 보이지 않는다. 두억신이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이 없고 얼굴만 존재한다는 점이야. 대부분의 전통 설화와 민담에서 두억신이는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얼굴로 등장해. 눈은 휘둥그레, 입은 크게 벌어져 위협적인 표정을 짓고 있으며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기절시키기도 해. 몸통은 아예 묘사되지 않거나 어둠 속에 가려진 존재로 처리돼. 즉, 사람의 눈에는 얼굴만 보이는 셈이야. 이러한 묘사는 단순히 외형상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출로도 해석돼. 얼굴은 인간이 가장 직관적으로 감정을 읽는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만 덩그러니 떠있는 모습은 특히 강렬한 불안을 유발하지. 상징성과 기원. 두억신이는 단순한 괴물이라기보다 인간의 내면적 감정이 만들어낸 환영이나 상징적 존재로 보는 해석도 많아. 죄책감, 억눌린 감정, 두려움, 원한 등이 시각화된 존재. 때로는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식이 두억신이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들도 전해져. 몸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실체 없는 공포, 즉 심리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예를 들어 누군가를 해친 사람이 밤길을 걷다가 두억신이를 봤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환상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 현대 콘텐츠 속 재해석. 요즘 들어 두억신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등장하고 있어. 공포 웹툰, 호러 게임, 영화 등에서 한국형 공포의 상징으로 활용. 때로는 얼굴만 있는 고전적인 모습 그대로 나오고 또는 몸 전체가 있는 몬스터 형태로 재창조되기도 해. 이에 갑옷을 입은 두억신이 그림자 몸체가 있는 형태 등. 이는 창작자들이 두억신이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포 이미지를 만들어낸 결과야. 고전 요괴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방식으로 재해석되는 거지. 일본의 대표 요괴 가파. 게요. 가파는 일본 전통 요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일본 요괴 문화의 상징 같은 존재야. 이름은 한자로 강과 아이어리니 의 뜻을 조합해 강의 아이라는 뜻이야. 물가 근처에서 자주 출몰하며 장난기 많고 때로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물의 요괴로 전해져. 외형적 특징. 가파는 사람과 동물의 특징이 섞인 외모를 하고 있어. 거북이처럼 생긴 몸, 등에는 딱딱한 껍질, 개구리나 원숭이 같은 얼굴, 머리 위에는 물로 채워진 움푹 들어간 접시사라가 있음. 피부는 보통 녹색이나 청색,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음. 키는 보통 아이 정도로 작고 어깨가 좁고 삐쩍 마른 경우가 많아. 특히 머리 위 접시사라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접시 안에 물이 말라버리면 가파는 힘을 잃고 죽거나 도망친다고 해. 성격과 행동. 가파는 행동이 양면적이야. 장난꾸러기지만 상황에 따라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기도 해. 악동적인 면.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익사시킴. 아이들을 납치해 가거나 소의 간을 뽑는다는 전설도 있어. 심지어 사람의 엉덩이 구멍 시리코다마를 빼간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있음. 친근한 면. 약속을 잘 지키고 예의 바른 사람에게는 친절함. 머리를 숙여 인사하면 가파도 예를 지키려다 머리에 물이 쏟아져 힘을 잃게 됨. 농사를 도와주거나 의술수술을 배워 사람을 치료해주기도 함.
민속과 전설. 가파는 전국 각지에 관련 전설이 남아있고 특히 큐슈, 토호쿠, 간토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마을의 강이나 연못 근처에 가파 조심이라는 표지판이 있을 정도로 실존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 현대 문화 속 가파. 가파는 일본에서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해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귀엽고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로 자주 나옴 예 요게워치, 게게게의 키타로 등 마스코트나 관광 홍보에 쓰일 정도로 친숙한 이미지. 가파를 모티프로 한 음식에 가파마키 오이김밥도 있음. 강시, GNGSH란 무엇인가? 강시는 중국 전통 민간 신앙과 도교, 그리고 민속 설화에서 등장하는 언데드, 즉 좀비와 비슷한 존재야. 죽은 자가 제대로 안장되지 못하거나 강한 원한, 저주, 혹은 귀신의 힘에 의해 부활해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알려져 있어. 강시의 외형과 특징. 외형 강시는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른빛을 띤 시체 상태로 묘사돼. 눈은 대개 굳게 감겨 있거나 흰자 위만 남아 있고 입은 벌어져 있기도 해. 주로 고전 시대의 관봉 옛날 관리들이 입던 옷을 입고 있어. 이 점이 강시를 시체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줘. 움직임 보통 사람처럼 걸어 다니지 않고 팔을 앞으로 뻗은 채로 펄쩍펄쩍 뛰면서 이동해. 이런 독특한 움직임은 강시가 관절이 뻣뻣해져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전통적인 믿음에서 기인해. 냄새. 강시가 가까이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난다고도 전해져. 강시가 탄생하는 이유. 부적절한 매장. 전통적으로 죽은 사람은 제대로 된 의식과 함께 매장되어야 한다고 여겨졌어. 만약 이 과정이 잘못되거나 시체가 훼손되면 그 사람의 혼령이 제대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강시가 될 수 있다고 믿었지. 원한과 저주. 강시가 된 사람은 보통 죽기 전에 겪은 억울함, 분노, 복수심 때문에 부활해 악행을 벌인다고 해. 예를 들어 억울하게 죽었거나 살해당한 자들이 강시가 된다는 이야기. 도교. 의식과 주술. 도교에서는 강시를 다루기 위한 여러 의식과 부적, 주문들이 발달했어. 부적을 사용해 강시의 움직임을 억제하거나 퇴치하는 방법 등이 전해져. 강시의 힘과 행동. 생명력 흡수. 강시는 사람의 기를 빨아들여 자신의 힘을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어. 기가 약해진 사람은 병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믿었지. 공포의 존재. 강시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특히 밤에 활동하며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집안에 들어와 해를 끼치기도 해. 제어 가능. 흥미롭게도 강시는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특정 부적이나 주문을 통해 움직임을 멈추게 하거나 다시 죽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겨졌어. 강시를 퇴치하는 방법. 부적. 푸붉은색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쓴 도교. 부적은 강시를 봉인하거나 퇴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 부적을 강시의 이마나 몸에 붙이면 움직이지 못해. 마늘과 생강. 강시가 싫어하는 향기로 여겨지며 문 앞에 걸어두거나 몸에 지니면 강시를 막을 수 있다고 전해짐. 거울. 강시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망간다는 믿음이 있어 집안에 거울을 잘 배치해 방어하기도 함. 종과 북소리. 강시가 싫어하는 소리로 강시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어. 해와 빛. 강시는 빛을 싫어한다고 하며 특히 햇빛에 닿으면 약해지거나 소멸한다는 믿음도 전해져. 머리를 눌러 눕히기. 강시의 몸이 뻣뻣해 똑바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를 눌러 넘어뜨리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 강시의 문화적 의미와 현대적 재해석. 민간 신앙과 의례. 강시는 중국 농촌 지역에서 귀신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존재야. 강시 설화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의식의 중요성,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줘. 영화와 대중문화. 19만 8,090년대 홍콩에서는 강시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어. 특히 강시 서유기 미스터 뱀파이 같은 영화는 액션과 코미디를 섞어 강시를 독특한 캐릭터로 재탄생시켰지. 이 영화들 덕분에 강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게 되었고 서양의 좀비와는 다른 아시아식 좀비 문화로 자리 잡았어. 현대적 해석. 요즘은 강시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전통 문화와 신앙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인식되기도 해. 게임, 애니메이션, 소설 등에서도 강시를 재해석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 이렇게 동아시아의 요괴들을 알아봤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을 눌러줘.